안녕하세요. 둥글입니다. 이제 2차 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불안하고 걱정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차 시험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것들, 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자 이번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조금 위로의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차 점수가 별로 높지 않았어요. 0점 몇 점? 소수점으로 간신히 1차 시험을 붙었었는데, 이제 2차 시험의 점수를 조금 좋게 받아서 조금은 뒤집은 케이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차 점수가 높지 않으신 선생님들이라도 너무 좌절하거나 너무 걱정 많이 하시지 마시고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2차 시험 때 보여주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선생님들께서 2차 시험 전에 꼭 짚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제 모든 선생님들이 이제 영상을 찍으면서 자기 피드백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이번 영상을 보고 나서 자신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첫 번째로는 시험장에 입장하실 때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시험장에 입장하실 때 많이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에 조금 눈의 초점을 잘 못 잡으시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저희의 충분히 열심히 노력해서 쌓은 역량을 보여주러 간 자리이니까 너무 위축되거나 그런 모습보다는 자신감 있고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작년에 제가 2차 특강을 들었을 때도 현직 교사분께서 너무 위축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다. 심사위원분들을 조금 자신감 있게 쳐다보면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시험 똑똑똑 하고 들어가시고 나서 이제 문 앞에 서서 묵례를 간단히 하잖아요. 그때 뭐 창문을 바라보거나 뭐 바닥을 바라보거나 하지 마시고 앞에 계신 심사위원분들의 눈을 눈웃음으로 한 분 한 분 눈맞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앉기 전에 인사할 때도 심사위원분의 눈을 맞추면서 밝고 큰 목소리로 인사하시면 더욱 좋은 이미지를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로는 수업 실현이나 면접을 하실 때 하시게 되는 비언어적 또는 반언어적 표현에 대한 것인데요. 이 짧은 시간 내에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는 보여지는 외적인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에는 겉모습보다 내면, 인성이 더 중요하다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는 짧은 시간 내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최대한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첫 번째로 눈웃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이제는 마스크를 끼고 2차 시험을 치르게 되기 때문에 눈웃음으로 더욱 밝고 선한 이미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소리예요. 목소리가 너무 이제 기어 들어가거나 너무 작은 목소리는 자신감이 없고 되게 조금 위축된 모습을 인상을 많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목소리도 이렇게 앞으로 뻗어간다는 느낌으로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톤도 높고 크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은 눈의 초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면접을 볼 때도 저는 이제 심사위원들의 눈을 보면서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눈을 쳐다보는 게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눈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심사위원분들의 눈 미간 또는 뭐 인중 아니면 심사위원분들 뒤에 놓여있는 사물함을 쳐다보는 등의 행동을 통해서 조금 당당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눈웃음, 그리고 크고 밝고 조금 앞으로 뻗어나가는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심사위원들과의 눈맞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까지는 조금
외적으로 보여지는 이미지와 관련된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수업 실현이나 면접에서 쓰일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얘기해 드리려고 해요. 먼저 수업 실현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발문을 하고 계신가요? 네, 당연히 요즘에는 개방적인 질문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수업 실현을 하실 때 유아 중심적인 발문을 많이 사용하시도록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최대한 유아의 생각을 묻는, 감정을 묻는 발문을 자주 하도록 연습을 하시면 지금 개정된 놀이 중심 교육 과정의 취지에도 맞는 교사상을 보여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땡땡이 생각은 어때요? 우리 지금 이런 문제가 나타났는데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아니면 지금 우리 반에 이러한 놀잇감이 생겼는데 이걸로 우리가 어떤 재미있는 놀이를 해볼 수 있을까요? 이런 것처럼 교사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닌 유아의 생각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발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어쩌면 저는 제가 2차 수업 실현 점수를 좋게 받은 게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수업 실현할 때 노래를 부르는 것이 정말 좋은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저는 제가 2차 시험을 볼 때 노래를 총 3개를 불렀는데요. 화려하거나 긴 노래가 아니라 짧은 찬트 같은 노래도 해당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노래를 불렀냐면 이제 놀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악기를 연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제가 이제 그 상황을 제안을 하는 거였어요. 얘들아, 우리 그럼 지금 이 만든 종이 상자 북을 가지고 우리 희망반 노래를 불러보는 건 어때요?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함으로써 아이들과 함께 노래를 부른다는 설정을 하였고 실제로 저 혼자 노래를 거기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약속을 정하게 되는 상황에서 찬트인데요. 우리 이제 그럼 약속을 정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럼 우리 약속 정하기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이러면서 또 약속 정하기 노래를 불렀고요. 이제 마무리를 할 때에는 모이기 노래를 마지막으로 총 3개의 노래를 했어요. 짧은 시간 내에 이 사람은 정말 현장에 나가서 잘할 것 같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아교사다운 모습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는 좀 더 나만의 어필을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노래를 몇 가지 생각해 가시는 것도 정말 좋은 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노래 때문에 수업 실현 점수를 좋게 받았나 싶지 않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는 면접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아직도 면접이 어려우신 분들이 많죠. 저도 면접이 너무 어려웠어요. 말을 원래 평상시에도 조리 있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었어서 많이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면접에도 기본적인 틀이 있잖아요. 그래서 딱 이 3가지 단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1단계 답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교사의 인성적 자질은 무엇이냐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 그거에 해당되는 일단 자질 하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무엇이다. 그 다음에 2단계로는 무엇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3단계로는 이를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효과까지 전개되는 과정으로 이 3단계의 틀만 지니신다면 대부분의 면접에는 활용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뭐뭐이다, 뭐뭐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전개되는 문장 구조를 사용해 보시면 조금 더 쉽게 답을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말하면은 조금 감이 잘 안 오시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평가원 문제로 나왔던 한 문제를 바탕으로 이 3단계 틀을 적용시켜 볼게요.
온라인 학습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말하는 문제였던 것 같은데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줌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반 친구들과 실시간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유치원에 나오지 못하면 유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기회를 자주 가지지 못하고 또 친구들과 소통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시간으로 친구들과 만남으로써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익힐 수도 있고 또 친구들과의 친밀감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면접 말하기를 해서 조금 어색했던 것 같은데요. 대충 이런 식으로 3단계 틀을 적용해 볼 수 있다라고 감을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문장이 길어질 것 같다 하실 때는 끊어보세요. 끊고 접속사를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조리 있어 보이고 논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길어질 것 같으실 때에는 끊었다가 그리고 따라서 하지만 이런 다양한 접속사를 활용하셔서 답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2차 시험을 경험하면서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하신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이고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것들에 조금씩 보충만 해서 이제 며칠 뒤에 있을 시험에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선생님들 지금까지 너무 수고하셨고 그리고 충분히 잘해오셨으니까 긴장되시겠죠. 그래도 조금 자신감을 가지시고 밝고 당당하게 시험 보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화이팅입니다.